그래서 그 단어들의 조합을 알게 되면 그 특정 언어에 대한 마스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Bonita señorita, 대회사원이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안키를 활용한 영어 공부법입니다. 자, 그 전에 문제 먼저 한번 풀고 가실게요. 답은 뭐죠? 답은 C, care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고 빈칸 앞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네? 그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선택지 중에 명사가 뭐가 있냐? 얘가 명사니까 얘가 답이야.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읽어보니까 handled with care 그 단어의 조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걸 선택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더 잘 맞는 학습 방식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법을 다 쓸데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영어 학습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들 간의 조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단어의 조합,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들 간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그 단어의 조합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의 조합을 알게 되면 그 특정 언어에 대한 마스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handle with care. 이게 같이 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단짝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이 조합들을 안다면 얼마든지 답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 단어들의 조합들을 잘 알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사실 문법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어의 조합을 이해하는 거랑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단어의 조합을 보고 큰 의문 없이 그냥 이 단어들은 이렇게 둘이 같이 짝지어져서 같이 사용되는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문법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야만, 누군가 그걸 문법적 용어로 정의해줘야 되고 규칙으로 정의해줘서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과생들이 이 언어도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단일한 규칙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각각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문법에 집착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과생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문과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답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늘 모호해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답이 없어. 들어보면 무슨 말은 많이 하는데 답이 없어. 근데 그냥 그 자체를 즐겨. 그냥 그 모호함을 즐기는 거죠. 그 자체가 답이야. 모호함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잘 모르겠다, 답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의 문과생들은 답을 찾아내죠. 심지어 언어 지문 주고 화자의 의도를 찾으라 그러고, 결국에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찾으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 방식의 차이가. 대학에 와서도 인문,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이랑 공대생이나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문학 전공자들과 자연과학 전공자들 간의 언어 습득력 차이, 이런 것도 실험해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언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거고 그냥 인간의 성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특정 문법 규칙을, 그 전체의 언어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에서 똑 떼어내가지고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얘는 이 전체의 일부일 뿐이고 다른 것들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만 떼어내면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만 가게 되는 거예요. 문법 규칙에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마치 문법 규칙이 이 언어 학습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핵심은 문법 공부가 아니고 이 단어의 조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이것으로 이 언어 학습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 단어들의 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은 도구적으로 가끔씩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할 때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이 단어들의 조합이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조합이 되어서 짝을 이루어서 같이 사용되느냐, 이거를 이해하면 된다. 그럼 그 조합들을 어떻게 습득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안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키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깔 수도 있고 이 핸드폰에도 깔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요. 안키의 작동 방식이 뭐냐면 플래시카드 방식이에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gorgeous라는 단어가 앞면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gorgeous는 품사 adjective고 뜻은 대외사원스러운, 대외사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플래시카드죠. 앞면, 뒷면. 이 학습 방식을 그대로 컴퓨터 그리고 내 모바일 폰으로 옮겨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아시죠? 반복 학습을 할수록 만각되는 속도가 늦춰지고 반복 학습한 단어나 표현 혹은 지식이 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안키를 통해서 단어나 표현 같은 걸 저장해 놓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내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서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것. 이게 안키의 학습 방식입니다. 자, 근데 안키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초급, 중급자용이에요. 상급자용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단어의 조합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잘하시는 분들은 미드나 영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정치인들의 스피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단어들의 조합을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흥미로워서 지속 가능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나의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초급자들, 중급자들은 이런 컨텐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이 안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급자들은 이 안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익스프레션 노트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익스프레션 노트를 사용하는데 익스프레션 노트가 뭐 별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기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문서를 만들어 놓고 책을 통해서든 뭐 영상을 통해서든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유용할 것 같고 수려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입니다. 저는 뭐 문장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번역문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장들을 그냥 뚝 써놔요. 문장은 결국 단어들의 조합인 거고 뭐 콜로케이션의 조합인 거고 프레이즈의 조합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쭉 나열해 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복습해보고 또 내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색해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문장으로 접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안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가장 초급적인 수준에서는 개별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예문들을 외우시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수거, 더 나아가서는 문장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건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이 안키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안키를 할 때 이 앞면 뒷면을 구성을 하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있고 한국어 뜻 이렇게 적으시는 거 진짜 제가 극혐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영어 유의어 제일 좋은 건 예문을 뒷면에 넣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